12월 21일 토요일 서울경마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올해도 이제 각 경마장별로 4일의 경마들만 남아 있는 상태. 이제 막바지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마방이라든가 마주 기수들 마지막 상금을 벌기 위해서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 편성 두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부산은 뭐 꽉 차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북적북적되는 그런 경주들이 많고, 혼종구도의 경주가 많은데, 최선의 승부를 다 한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은 저배당 능력마 위주로 들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요행을 바라는 배팅 전략보다는 정석 플레이를 하는 게 조금은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숨겨진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마필들을 찾아서 나만의 배당마, 복병마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승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전 예상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암말 별정 A형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실전 경험을 치러본 마필도 있고, 데뷔전에 나서는 마필들도 있고, 좀 잘 어울려져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이 1번마 관악산 원더풀, 그리고 6번마 신한에이스, 직전 경주에서 입상 경험이 있는 이 두 마필의 인기가 좀 집중이 될 경주고요. 아직 보여줄 걸음이 많이 남아있는 신마들의 경주기는 한데, 현재까지 보여준 모습으로만 놓고 보면 이 두 마필이 조금은 앞서 있습니다. 자, 1번마 관악산 언더풀은 두 번을 나와서 3착 한 번, 2착 한 번을 한 마필이고,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신마 레이스 단거리 경주에서는 좀 불안 요소는 좀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막판 근성은 상당히 있어 보이는 마필이고, 6번마 신한에이스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 거기에 최근 상승세의 조제로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 그리고 조개 모습도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결국 이 두 마필의 경합으로 보여지는 경주입니다. 다만 관악산 언더풀은 이제 바닥에서 주입하는 마필, 6번마 신한에이스는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를 하는 마필인데, 물론 신마들이고 편성에 따라서는 이 마필들이 앞선 전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편성들이 종종 나오는데, 제가 지난주 경주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신마 경주 인기마 문세영 기수, 이러면 상당히 좀 불안 요소가 많다, 이런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이 1번마 관악산 원더풀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불안 요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안게이트 쪽에 들어와 있을 때는 조금 얘기는 달라요. 그리고 그 문세영 기수가 기승한 신마가 좀 앞선을 가야 되는 마필일 경우에는 불안 요소가 좀 많은데, 아예 포지션 잡고 뒤에서 차분하게 따라가는 전개, 막판 한 발을 쓰는 마필이라면 오히려 조금 믿음이 더 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신마 경주 단거리의 문세영 기수이긴 하지만, 저는 1번마 관악산 원더풀이 좀 선전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 보이고, 6번마 신한에이스는 조제로 기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느냐인데, 이 마필은 여차하면 선행도 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편성에서는요. 근데 저는 직전 경주처럼 선의권 자리 잡고 가는 그런 전개를 했을 때 조금은 더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조제로 기수가 좀 차분한 승부를 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두 마필이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의 전개가 아무래도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제가 보는 좀 앞선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신마입니다. 이 9번마 미스 페이머스, 그리고 10번마 키아오라. 자, 9번마 미스 페이머스는 제가 좋아하는 레이스데이의 자마죠. 그리고 주행심사를, 직전 주행심사 모습이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좀 앞선을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박태종 기수, 최근에는 조금 믿지 못하는 기수가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관록의 기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이 만약에 선행 승부를 한다면 저는 버틸 수도 있다라고 보는 마필이고요. 주행심사에서 좋은 모습을 보였던 이 10번 마 키아오라, 믿고 보는 코지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것도 장점인데, 다만 좀 외곽으로 밀렸다라는 단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가 1번 게이트에서 뛰었던 경주죠. 그러니까 외곽의 신마가 과연 데뷔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인데, 이 두 마필이 그래도 주행심사에서는 나름 보여준 걸음이 있고, 이번 경주 좀 데뷔전을 치렀던 마필들이 그렇게 순발력이 있어 보이는 마필들이 있지는 않은 경주입니다. 그럼 결국 외곽에서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는 가운데 버틴다면 어느 한 마필이 좀 버틸 수 있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당일 현장에서 인기도가 어떻게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10번 마 키아오라가 직접 주행심에서 좋은 모습은 보였지만 1번 게이트에서 뛴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경마 대통령 박태종 기수가 기승한 9번 마 미스 페이머스가 선행을 간다면 저는 좀 끈끈함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그냥 마번 순서대로 나열하겠습니다. 이게 신마 경주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더 낫다 이렇게 우열을 가리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일단 1번 마 관악산 원더풀, 6번 마 신한에이스, 9번 마 미스 페이머스, 10번 마 키아오라,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6번 마 신한에이스의 장래 발전 기대치를 보고 있고, 전개로 본다면 9번 마 미스 페이머스가 선행을 갔을 때 조금은 더 유리한 전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여집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루키 2세 별정 A형, 1300m 전체 12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에 출전하는 마필들은 그러니까 제 판단으로는 좀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마필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장래 발전 기대치를 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들이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이 마필들이 3세마가 되면서 이제 성장을 할 때 오늘의 이 경주가 편성이 상당히 강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경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솔직히 제가 4두를 추천을 하는데 추천마를 뽑기도 솔직히 쉽지 않은 그런 경주입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제 예상과는 반대로 그냥 인기만 선에서 간단히 끝날 수도 있는 경주이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좀 곳곳에 복병이 좀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혼전 구도의 경주가 될 가망이 높다, 이렇게 보는 편성입니다. 자, 일단 뭐 간단히 전개를 보시면 2번 게이트의 수양민, 5번 게이트의 하이크라운, 그리고 외곽의 11번 청룡의 칼, 이런 마필들이 좀 선행을 갈 것으로 보이고, 12번마 한강 파타스틱이 조금은 빠르게 붙을 경주입니다. 여기에 4번 송당 황태자가 직전 경주처럼 또 따라가는 경주 쪽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릴 것으로 보이고, 이 주행심사에서 발주는 안 됐지만 막강 탄력을 보였던 10번마 레전드 와우, 이 마필이 과연 막판 추입 탄력을 살릴 수 있느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경기가 끝나면 뭐 인기마 혼종 구도가 되겠죠. 이 중에서도 특히 이 앞에 가는 요 네 마필의 입상을 하면 그냥 인기마 선종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로 재미없는 경주가 되겠죠. 자, 근데 저는 이 경주를 지금 어떻게 보느냐. 일단 기본적으로 조교가 가장 좋아 보였던 마필은 5번마 하이크라운과 10번마 레전드 와우, 그리고 12번마 한강 판타스틱, 이 세 마필의 조교가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너무 좋아 보였고, 일단 제가 이번 경주를 좀 비틀어 보는 이유는 이 9번마 학산 스피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학산 스피드라는 마필은 지금 데뷔전에서 모습을 보시면 기본적인 순발력은 갖고 있는데 막판 뒷심이 없는 모습을 보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직전에 이제 1번 게이트 2점을 안고 선행을 나왔지만 바로 뒤로 밀리면서
뭐 이렇다 할 액션을 취하지를 못했던 마필인데, 자,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외곽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9번마 학산 스피드가 앞선을 좀 붙이리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산 스피드가 저는 버틴다 쪽은 아닙니다. 근데 만약에 요 사이에 9번마 학산 스피드가 딱 끼어들어서 경주를 전개하는 과정이 나오게 되면 11번마 청룡의 칼의 전개가 저는 가장 어렵다. 그러니까 전개가 좀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물론 12번마 한강 판타스틱도 당연히 불리해지겠죠. 근데 이 마필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고 조교 모습이 좋았다는 거죠. 자, 여기에 아마 이번 경주에 거의 인기 1, 2위, 거의 인기 1위를 할 마필이 2번마 수양미인입니다. 이 마필이 데뷔전에서도 인기 2위 마필이었고, 사착을 하긴 했지만 졸전 아닌 졸전이었고, 직전 경주 인기 1위 마필인데, 물론 잘 뛰었습니다. 잘 뛰었는데, 막판에 조금 아쉬움을 남겼던 그런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에 이 수양민이라는 마필이 물론 기본기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기는 한데, 잘못하면 선행 경합에 휘말리면서 막판 걸음이 무뎌질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마 수양민이 인기마이긴 하지만 저는 좀 위험하게 보고 있고, 이 수양민을 위험하게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이 5번마 하이크라운이 너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최범현 기수가 이 하이크라운을 가지고 만약에 선행승부 또는 앞선에 가는 마필을 업게 짚어가는 그런 전개를 하면서 앞선의 마필, 다시 말하면 수양민이 되겠죠. 수양민을 압박하고 가는 경주가 돼버리면 사건 후 이후 직선주로 해서 뻗어나갈 수 있는 마필이 하이크라운, 그러면 수양민은 걸음이 무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 5번마 하이크라운이 쭉 뻗어서 나갈 때 외곽에 있던 12번마 한강 판타스틱이 따라 들어올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금 보는 마필이 아마 인기도에서 많이 밀려 있을 텐데 1번마 아모스 최강과 3번마 조이천합니다. 자, 1번마 아모스 최강은 이제 데뷔전에 나오고 있는 마필인데 셰클포드의 자마죠. 근데 마체형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 조교, 그러니까 연습을 할 때 보면 채찍에 대한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3번마 조이천하는 직전에 뭐 아무것도 못한 마필입니다. 조이천하는 이 어떤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던 마필인데, 저는 이 마필이 지금 좀 변화의 조짐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일단 사이머퓨어의 자마들이 좀 탄탄하게 경주를 전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막판까지 뚝심을 갖고 갑니다. 근데 이 마필의 지금 조교하는 모습을 보면 마필이 막판 근성은 좀 있어 보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아모스 최강이나 이 3번마 조이천하 이 두 마필은 아직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조이천하는 물론 실전 한번 해봤지만 별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마필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경주, 이런 편성에서 배당마가 있다라면 노려볼 만한 거고요. 4번마 송당황태자는 제가 직전 경주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놓고 3복에 한 자리는 차지할 수 있다라고 추천을 했었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 대비한 모습은 직전 경주보다는 솔직히 제 눈에는 크게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저는 네 마필을 추천을 할 건데, 이제 문제는 10번마 레전드 와우를 당일 현장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점을 좀 중시해 하셔야 되는데, 일단 제가 좀 사전 예상에서는 이 마필이 주행심사에서 보여준 이 발주 모습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는 좀 제외는 할 거지만 향후 발전 기대치는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이 10번마 레전드 와우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5번마 하이크라운, 12번마 한강 판타스틱, 3번마 조이천하, 그리고 복병마로 1번마 아모스 최강, 좀 배당을 노리는 공격적인 배팅을 한번 해볼 만한 편성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는 경주입니다. 서울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별정 A형 14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이번 경주는 부진마 그리고 휴양마가 대거 출전한 경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성은 약한데 혼종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죠. 근데 문제는 지금 휴양을 하고 나온 마필들이 편성 자체로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기본 능력은 휴양마들이 훨씬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양마를 과연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느냐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휴양마가 1번마 브리도 킹스타가 31주 만에 출전을 했고, 그리고 6번마 창조의 기둥이 지금 25주 만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8번마 레이디 폭스가 29주 만에 출전입니다. 아마 이 세 마필이 인기마일 겁니다. 왜냐하면 보여준 모습 자체가 이 마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좀 보여줬던 마필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과연 휴양마를 믿을 수 있느냐? 이 싸움인데, 일단 여기 이 경주를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요. 1번마 브리도 킹스타가 선행을 가고요. 8번마 레이디 폭스가 막판 탄력으로 따라오는 전개, 이 두 마필이 끝난다. 그럼 인기마 선정 구도입니다. 이렇게 끝날 가망도 좀 높은 경주죠. 그러면 이 사이에 끼어들 수 있는 마필이 뭐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 1번마 브리도 킹스타 1억짜리 고가의 마필입니다. 그리고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계속 인기마였던 마필이죠. 근데 인기의 부응을 못하다가 이제 휴양에 들어갔고 31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조교 모습을 보면 뭐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물론 뭐 주행 심사 모습이 뭐 그렇게까지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철저하게 주행 심사답게 치른 마필입니다. 외곽에서 그냥 무리하지 않고 뛰었던 마필이고, 주행 자세도 좀 괜찮아 보이고 게이트의 이점도 있기 때문에 김영군 기수라면 선행 승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고, 이번 경주 편성 자체가 부진마 편성이기 때문에 경주의 흐름도 그렇게 빠르지 않은, 앞선이 강하지 않은 경주입니다. 그렇다면 브리도 킹스타 입장에서는 앞선을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8번마 레이디 폭스는 저는 솔직히 이 휴양 복귀 전에 대비하는 조교 모습이 뭐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이 마필은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쓰는 마필인데,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시를 못하는 거죠. 자, 결국은 1번마 브리도 킹스타, 8번마 레이디 폭스에 여기에 이제 6번마 창조의 기둥이 이제 따라붙는 경주인데, 저는 뭐 일단 기수도 송재철 기수고, 이 창조의 기둥이라는 마필은 이제 5월달 경주에서 입상에 성공은 했지만, 저는 약간의 좀 어부지리성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력 입상은 저는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1번이 선행을 가고 8번이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탄력으로 올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 아성을 깰 수 있는 마필이 뭐가 있냐? 일단 저는 이 4번마 뷰티풀 화성을 보고 있습니다. 딴 거 없습니다. 선행입니다. 선행 가서 버티기. 이 마필이 지금 계속 착승권 언저리에서 맴돌고 있는데, 이번 경주는 브리도 킹스타를 제외하고는 발빠른 마필이 보이지 않는 경주거든요. 그러면 김성현 기수가 어쨌든 이 마필이 입상을 하려면 선행을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좀 강하게 끌고 나오고, 브리도 킹스타가 초반에 무리를 하지 않고 뷰티풀 화성을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를 만약에 하게 되면 뷰티풀 화성의 전개 자체가 상당히 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선에 갈 수 있는 4번마 뷰티풀 화성의 가능성을 좀 보는 거고, 주군하사나 선행입니다. 자, 여기에 최근 좀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 5번마 거마의 기적입니다. 뭐 크게 보여준 모습은 없지만, 직전 경주 코지 기수가 선입권 끝자락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근성은 좀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좀 변화를 좀 보였던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교 모습이 저는 상당히 좀 양호해 보였습니다. 어차피 부진마 경주에서 이 코지 기수가 따라가는 전개 속에 이 마필을 가지고 이제 선입권 언저리에서 막판 치고 올라오는 그런 능력을 좀 보일 수 있는 기수기 때문에, 마필보다는 오히려 기수의 능력을 믿고
한번 배팅해 볼 수 있는 그런 경주고요. 전체적으로는 부진마 경주기 때문에, 그리고 휘황마가 좀 인기마로 대두되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배팅 자체는 상당히 좀 신중해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뭐 누구나 보는 1파를 앞에 놓으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뷰티풀 화성, 1번마 브리도킹스타, 8번마 레이디폭스, 그리고 목병마로 5번마 거마의 기적,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4경주가 되겠습니다. 국산마 6등급 연령 오픈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부진마 경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직 보여줄 걸음이 좀 남아있는 그런 마필들이 조금은 더 유리한데, 일단 뭐 이번 경주는 이 2번마 스파르탄과 4번마 내길의 여정이 초반 선행 경합을 벌일 것으로 보이고, 그냥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 경주입니다. 그만큼 지금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이 두 마필이 어떤 보여준 모습이 아무래도 좀 앞서 있는 그런 느낌이고, 게이트도 안쪽에 있는데 선행을 갈 수 있다. 이 점이 상당히 좀 좋게 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문제는 이 2번마 스파르탄이 지금 2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코지 기수가 직전 경주 좀 아쉬움이 남아서 한 번 더 좀 출전 주기를 좀 빨리 가져갈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어쨌든 2주 만에 나왔다라는 거는 조금은 마필한테는 무리가 될 수도 있고요. 4번마 내길의 여정은 데뷔 전 외곽 게이트에서 좀 고전을 했던 마필이고, 편성이 엄청 강했죠. 뭐 큐피드 이시 나왔던 경주기 때문에. 그리고 직전 경주 6번 게이트로 들어오고 선행을 가면서 막판까지 끈끈하게 버텼던 그런 마필입니다. 아마 이번 경주도 이 두 마필이 선행 경합을 하는 가운데 4번마 내길의 여정이 조금은 더 보여줄 걸음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조교도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번 경주는 어떻게 보면 좀 저배당으로 끝날 수도 있는 그런 경주기는 한데, 자, 문제는 이 인기마가 다 2세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뛸지를 솔직히 가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2세마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은 선행을 딱 갔다가 내일은 그냥 발주가 안 돼서 바닥에서 그냥 납작 엎드릴 수도 있는 게 이세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변화가 올지 모른다라는 거죠. 저는 솔직히 이 외곽에 있는 이 8번마 라운더 임팩트, 머스킨맨의 자마인데,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죠. 제가 못 믿는 기수 중에 하나가 이제 김성현 기수죠. 김성현 기수, 이상규 기수, 송재철 기수, 이런 기수를 제가 잘 못 믿는데, 이 마필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마필이 좀 변화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마필이 계속해서 뒤에서 고전을 했던 마필인데, 이제 조금 순발력이 좀 살아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면 2번마 스파르탄과 4번마 내길의 여정의 선행을 갈 때 8번마 라운더 임팩트가 조금 빠르게 붙어 들어가면 솔직히 승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왜? 2세마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2세 마필입니다. 외곽에 있는 11번마 논스톱 서브. 자, 김영군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영군 기수의 특성상 지금 이번 경주는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경주다라고 했을 때, 죽든 살든 처음에 기습 선행을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도 최외곽에 있기 때문에 다른 마필들이 크게 견제를 안 하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최외곽 게이트에서 무조건 치고 나가서 휘감고 나가는 전개를 하게 되면, 솔직히 다른 마필들이 쉽게 11번만 논스톱 서브를 넘어가기는 저는 만만치 않은 그림이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마필들이 다 앞선에서 움직이는 마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뒤에서 따라붙어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들 부진마기 때문에 크게 보이지를 않는다. 그래서 앞선에서 전개를 하는 마필들이 조금은 유리한데, 기본적으로는 보여준 모습으로 봤을 때 2번 스파르탄과 4번 내길의 여정의 한방 승부로 보여지긴 하는데, 스파르탄의 출주 주기가 좀 짧다라는 거,
이 점이 좀 마음에 걸리는 그런 편성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4번마 내길의 여정, 8번마 라운더 임팩트, 2번마 스파르탄, 그리고 복병마로 11번마 논스톱 서브,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3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두 마리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2번마 영웅자룡, 그리고 3번마 모덴조크입니다. 2번마 영웅자룡은 최근 좀 부진했었죠. 두 경주가 부진했었는데 직전에 김성현 기수가 솔직히 초반 스타트에서는 포지션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원래 이 영웅자룡이라는 마필은 조금 앞선에서 전개라는 마필이거든요. 포지션을 잡지는 못했는데 막판 이제 가벼워진 등짝으로 취입 탄력을 보이면서 그러니까 예전의 모습으로 좀 돌아온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이 영웅자룡이 데뷔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제 적인 기수라고 할 수 있는 문세영 기수가 돌아왔는데 문제는 부담 중량이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전개에서의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는 이번 경주에 이 3번마 모덴조크는 좀 한 수 위다라고 보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능력적으로 한 수 위고 싸웠던 이 편성도 상당히 좀 강했던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스타트 능력 갖고 있고 막판 뒷심까지도 보유한 마필인데, 자, 직전 경주에선 의외로 스마트 뮤직한테 좀 덜미를 잡혔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그래서 모덴조크가 압도적 인기 1위마였지만 이제 2착을 차지했었던 그런 경주인데, 이제 이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실수는 하지 않을 건데, 문제는 모덴조크가 과연 전개 자체를 어떻게 탈 것이냐죠. 이렇게 스타트가 딱 될 때 안게이트에 있는 1번마 큐피드 미르가 밀고 나올 거고요. 여기에 2번마 영웅자룡이 밀고 나오고 3번마 모덴조크가 밀고 나올 때 이 모덴조크가 솔직히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앞선의 마필을 보내놓고 뒤에서 따라가는 전개를 만약에 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앞선에서 뛰는 마필들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는 경주입니다. 그런데 모덴조크가 지난 경주에 좀 실패를 맛봤기 때문에 이 마필의 입장에서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주 부담 중량도 올라갔고, 그렇다면 이혁 기수가 3, 4코너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잡아버리는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전개가 나와서 휘감고 나오는 전개가 나와버리면 2번마 영웅자룡의 전개가 저는 꼬일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웅자룡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인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2번마 영웅자룡과 3번마 모덴조크 이 두 마필의 단방 승부로 저는 보는 경주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개에 의해서 이게 갈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전개를 탈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이 3번마 모덴조크는 입상이 아니고 우승을 목표로 나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 마필을 좀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예상하는 대로 모덴조크가 이혁 기수가 조금은 서두르는 전개를 만약에 가게 되면 전개로 좀 좋아 보이는 마필은 이 5번마 글로벌 함성과 11번마 참페이머스입니다. 둘 다 승군전입니다. 자, 이 5번마 글로벌 함성은 계속해서 좀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마필인데 직전 경주 막판 탄력을 보이면서 입상에 성공, 그러니까 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그리고 승군전에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순발력이 막 좋은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순발력이 아예 없는 마필은 아니고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막판 한 발을 노리는 마필인데 뭔가 한 발이 조금 아쉬웠었던 그런 마필이죠. 근데 점점 이 마필이 지금 힘이 차가는 느낌입니다. 아마 향후에 이 글로벌 시리즈의 마필들이 좀 끈끈하게 띄워주는 경우가 많은데 향후에 이 말은 저는 발전 기대치를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 그러니까 뭐 최상위권까지 간다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마필이라고 보고 있고, 자, 11번마 참페이머스는
직전에 깜짝 우승을 했던 마필이죠. 인기 7위권의 마필이 이제 우승을 한 마필인데, 이때 이 그 마필 자체가 상당히 좀 변화된 모습을 보였고,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도 상당히 저는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페이머스 시리즈가 오늘 세 마필, 내일 한 마필, 그래서 네 마필이 다 나옵니다. 앞에 뭐 미스 페이머스가 나오고, 원 페이머스, 그리고 이제 3 페이머스가 나오고, 내일 아마 럭키 페이머스인가요? 그 마필이 나오죠. 그래서 뭐 네 마필이 다 나오는데, 어쨌든 이 참 페이머스라는 마필은 지금 제가 볼 때는 일단 뒷심도 있어 보이는 마필, 그리고 마필의 주행 자세가 저는 좀 안정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2세 마필이긴 하지만 내년 3세가 되면 좀 더 뛸 수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번 경주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덴 조커와 영웅자룡을 믿으신다면 단방입니다. 단방인 거고요. 전개에 의해서 조금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라고 한다면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마필들까지도 조금은 노려봐야 되는 경주고요. 자, 1번 게이트에 있는 1번마 큐피드 미르가 CC1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고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300m 경주 거리에서 만약에 선행을 간다면 유리한 전개가 되겠지만, 잘못해서 만약에 갇히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CC1 기수 특유의 그 휘감고 나오는 전개가 조금은 어려워질 수도 있는 그런 마필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3번마 모데노 조크, 5번마 글로벌 함성, 11번마 참페이머스, 그리고 복병마로 2번마 영웅자룡, 이 네 마필을 추천하는데, 뭐 제 방송 자주 보시는 분은 아시겠죠? 인기마인 2번마 영웅자룡을 복병으로 나왔을 때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강하게 보거나 아니면 아예 제외하거나. 서울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7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기복마 편성이고요. 혼종구도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마필들이 다 입상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들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뭐 치열한 난타전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고, 경주 거리도 1700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애매한 경주 거리가 됐는데, 일단 뭐 가능성 있는 마필들 중에서 이 1번마 은성노을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하고, 직전 경주에 2착을 하면서 그전 경주 3착,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기대치를 갖고 있을 마필인데, 직전에 이 은성노을, 플랜 B, 그리고 뭐죠, 포세이돈 블루, 그리고 정상히트, 이런 마필이 좀 같이 뛰었던 경주인데, 자, 이때 이 플랜 B, 아니 은성 노을은 상당히 좋은 그 포지션을 차지하고 갔죠. 7번 게이트지만 선입권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전체적으로 경주의 흐름이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갈 타이밍이 좀 나왔던 그런 경주였고, 아무래도 좀 복병권의 마필이었기 때문에 견제는 조금 없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어떻게 보면 견제 없이 들어온 마필인데, 자, 이번 경주는 1700의 1번 게이트니까 게이트는 유리해졌죠. 근데 이 마필이 선행을 갈 수 있느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안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자기만의 전개를 타기가 어렵다. 그래서 직전 경주에 입상을 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많은 인기를 누리겠지만, 저는 좀 위험하게 보는 마필이고요. 3번마 플랜 B도 직전 경주 선전은 했지만 그게 최선이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 4번마 정상히트가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이죠. 분명히 이 마필은 더 띄워줄 걸음은 갖고 있는데 이제는 거의 한계치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물론 직전에 최외곽 게이트에 불리함이 있어서 이번에는 안게이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마필도 막판 한 발은 좀 노릴 수 있는 마필이지만 믿음을 갖긴 좀 어려운 마필이고요. 자, 5번마 에브리참, 역시 기복마입니다. 역시 기복마인데 막판 탄력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저는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 모습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를 않았기 때문에 추천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 6번마 탱그리는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아닌데 밀고 나와서
앞선을 가는 그런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700m 경주 거리에서 앞선을 갈 수 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유리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속 입상에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데, 물론 부담 중량이 좀 많이 올라갔다라는 단점은 있지만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났습니다. 그리고 전개 자체도 괜찮아 보이고요. 자, 7번마 포세이돈 블루는 어딘지 모르게 좀 근성이 좀 부족한 모습, 결정력 부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인데, 자, 직전 김태희 기수가 기승하고 인기마였는데 좀 아쉬움을 남겼죠. 그래서 지금 기수를 조제로 기수로 변경을 했는데, 과연 조제로 기수로 변경을 한 이 선택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는 뭐 이번 경주를 보면 알겠죠. 근데 저는 그래도 김태희 기수보다는 조제로 기수가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어떻게 보면 조제로 기수가 이 마필의 능력을 조금은 더 끌어낼 수 있는, 즉 근성만 좀 보강을 할 수 있다면 이 마필도 분명히 가능성이 있는 마필입니다. 자, 8번만 내추럴 사운드도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 직전 승분전 탐색전으로 일관을 한 마필인데 앞선 전개가 좀 가능한 마필인데 외곽에 있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뭐 10번마 라이트 블루나 11번마 영원 판타스틱 뭐 이런 마필들도 분명히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은 외곽에 있다라는 불리함이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말은 이 9번마 마이티봄입니다. 자, 김태희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마필은 기본 능력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다 되는 전개의 이점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이 생각보다 선행 강편성에서 많이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앞선에서 막 경합을 하다 보니까 결국 막판 힘이 딸리고는 말았는데 이 마필은 전개를 좀 잘 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1700의 9번 게이트 상당히 불리합니다. 불리한데 마필의 기본 능력을 믿고 나만의 전개를 좀 탈 수 있다면, 그러니까 다른 마필의 흐름에 따라가지 말고 자기만의 걸음으로 간다면 전 외곽을 돌아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마필. 다시 말하면 기본 능력은 제일 좋다라고 보고 있고, 제가 언급 안 했던 마필이 2번마 맥스위크입니다. 제가 이번 경주에 전개로 봐서 가장 좋게 보는 마필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선행이죠, 선행. 이번 경주에 1700m 경주긴 하지만 발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조금 발빠른 마필이 이 외곽에 있는 11번마 영원 판타스틱 정도인데 초반에 무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정상 히트도 스타트를 끊어내면 잘 끊어낼 수 있는 마필인데 기복이 있으니까 믿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한다면 게이트 2번 게이트의 맥스위크,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문정균 기수가 선행을 만약에 간다면 저는 편안한 전개가 가능하다. 이 마필이 선행을 가고 선입권이 엄청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경주고, 너도 나도 좀 앞선을 가려고 막 치열하게 난타전을 벌일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견제 없는 선행이 가능한 마필이 2번마 맥스위크입니다. 그러니까 1700m라는 거리의 특성을 봤을 때 전개의 이점을 안고 있는 게 2번마 맥스위크고, 물론 2번마 맥스위크가 만약에 선행을 못 가게 되면 물론 이 마필도 따라가는 전개도 좀 가능하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선행을 가는 게 조금은 더 낫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700m는 항상 능력보다는 전개가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 경주 거리입니다. 1400m는 반대예요. 1400m는 저는 능력이 우위에 있다라고 보는데 1700은 전개가 좀 위에 있다. 그래서 1700은 생각보다 의외의 승부가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맥스위크, 9번마 마이티붐, 6번마 탱그리, 그리고 목병마로 7번마 포세이돈 블루,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7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안말 핸디캡 12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11마필이 출전하는 혼합 4등급의 단거리 1200m 경주 나와 있는 마필들은 그렇게 편성이 강하지는 않은 마필들. 자, 이런 경주는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말 저 말을 보기 시작하면 안 들어올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간단히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일단 이번 경주에 가장 센 말은 10번마 시크릿삭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대치도 갖고 있고 데뷔전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었고 직전 경주 과천시장배
강자 틈에서 뭐 이렇다 할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이 경주는 논외로 쳐야 되고 어쨌든 데뷔전에서 페퍼엑스를 이긴 마필입니다. 자, 일단 이번 경주 딱 시작이 되면 4번마 관악산 레오, 6번마 모나콜리데이, 10번마 시크릿삭스 이 세 마필이 아마 선행 경합을 펼칠 것으로 보이는데 그냥 여기서 끝날 가망이 높습니다. 다만 이 4번마 관악산 레오는 계속해서 뒷심 부족을 보이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을까? 편안한 선행이 되지 않는다면 경합 상황에선 좀 뒤로 밀릴 가망이 높고 6번마 문화콜리데이는 기본적인 순발력과 끈끈함은 갖고 있는데 뭔가 결정력이 좀 부족한 마필입니다. 그래서 항상 막판에 좀 덜미가 잡히고 그랬는데 최근 두 경주에서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선행 강자 틈에서 갈고 닦은 맞빌입니다. 다만 이번 경주 대비한 조교가 저는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기 때문에 아주 강하게 보기는 좀 어렵지만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과 스타트 능력까지 감안을 한다면 좀 앞선에서 끝나는 경주에선 버틸 수 있는 마필.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세 마필을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4번과 6번이 좀 불안하니까 뭐 올라올 마필이 뭐가 있을까를 찾기 시작하면 여기 나와 있는 마필이 다 되는 마필입니다. 그러면 배팅 자체가 이루어지진 않죠. 자, 저는 기본적으로는 앞선 이 세 마필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고, 배당의 메리트를 보자면, 복병마저 저는 이 3번마 블레이밍 워가 막판 탄력을 좀 보일 수 있는 마필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 마필은 데뷔 당시만 해도 혈통적 기대치가 좀 있었던 마필이죠. 블레임의 자마이기 때문에 혈통적 기대치를 갖고 조금 가능성이 있었던 마필인데 계속 바닥권에서 놀고 있는 마필입니다. 앞선을 가면 뒷심이 안 돼버리고 어쨌든 앞에서 꾹 참고 가게 되면 뒷심은 보일 수 있지만 초반이 너무 느린 그런 상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잘 못 맞추고는 있는데 이번 경주도 경주의 흐름은 빠를 겁니다. 10번마 시크릿삭스가 경주를 주도하게 되면 빠를 수밖에 없는데 나머지 선행 마필들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막판 한 발의 타이밍은 나올 수 있다. 이건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겁니다. 마필의 기본 능력이 조금 앞서 있을 경우에는 컨디션이 안 좋아도 들어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능력이 어느 정도냐까지도 좀 감안을 좀 하셔야 되는 그런 편성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시크릿삭스, 6번마 문화콜리데이, 3번마 블레이밍워,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관악산 레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8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는 솔직히 배팅을 권하지 않는 경주입니다. 제가 하루에 한두 경주제 이런 경주가 나오는데 지금 이 경주 같은 경우에는 좀 엇비슷한 전력에 믿을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강하게 믿음을 갖고 이 정도 마필이면 내가 한번 배팅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느낌이 있는 마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은 갖고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확신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경주를 또 그냥 지나가기도 또 애매합니다. 이 경마를 하는 경마팬의 입장에서는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손을 대게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번 경주는 배팅을 권하지는 않는데 다만 마필로 봤을 때 한 4마필 정도로 좀 압축은 됩니다. 그러면 당일 현장에서 현장 컨디션과 연관을 지어서 그리고 배당의 메리트가 있느냐 없느냐 저배당이라면 크게 의미 없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지금 제가 추천할 마필은 4마필입니다. 이 5번마 마이티닉, 6번마 트리스탄 왕자, 9번마 빅블레드, 10번마 뉴돌콩. 아마 좀 인기마 드릴 겁니다. 인기마 드릴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배당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 구도기 때문에 자, 일단 10번마 뉴돌콩은 앞으로 띄워줄 수 있는 걸음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여기에서 장내 좀 많이 좀 어느 정도까지는 띄워줄 거다라고 기대치를 좀 가질 수 있는 마필이 10번마 뉴돌콩하고 5번마 마이티닉입니다. 근데 이 뉴돌콩이라는 마필도 좀 기복을 보이는 마필입니다. 잘 뛸 때 잘 뛰고 못 뛸 때 못 뛰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에 2억 기수를 교체를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부담 중량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인데 단점은 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조교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은 항상 인기권의 마필이었어요. 이 인기권의 마필이라는 거는 어쨌든 어느 정도 승부가 가능한 마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무시를 못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마필은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자, 5번만 마이티닉은 솔직히 저는 이 마필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번을 나와서 뭐 3착 한 번 한 게 단데, 막판 탄력은 상당히 좋은 마필이거든요. 근데 항상 보면, 추입 타이밍을 지금 잘 못 잡고 있는 마필입니다. 타이밍만 잡을 수 있으면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걸음은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영곤 기수가 타이밍을 어떻게 잡을 수 있느냐, 이게 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6번마 트리스탄 왕자는 최근 상승세입니다. 상승세에 있는 마필들은 절대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 경주에서는 이 트리스탄 왕자가 경주를 주도할 수 있는 그런 편성을 만났습니다. 즉 앞선을 나갈 수 있는 편성이거든요. 특히 유승환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다면 아마 좀 선행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전개에 있어서는 6번마 트리스탄 왕자가 좀 좋아 보이고요. 자, 9번마 빅블레드는 직전 아쉬운 3착 이러고 승군을 했습니다. 이 마필도 그 막판 근성을 보일 때는 근성을 보이고 또 앞선을 나갈 때는 또 앞선을 나가고 그러는 마필이긴 한데, 뭔가 뚜렷한 특징, 다시 말하면 임팩트를 갖고 있는 그런 마필은 아닌데, 어쨌든 뭐 상승세의 조제로 기수에 감량이 좀 있죠. 그리고 편성 자체가 해볼 만한 편성을 지금 만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마 빅블레드도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건데, 제가 말씀드린 이 네 마필이 그러면 어느 정도의 좀 믿음을 갖고 내가 내 돈을 내서 베팅을 할 수 있는 마필이냐라고 했을 때 그 부분은 좀 의문이 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베팅을 크게 권하지는 않는데, 어느 정도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있기 때문에 당일 현장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마필이고, 좀 기대치를 갖고 있다면 5번만 마이티닉이 어느 정도의 인기를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이 마필이 좀 인기권에서 밀려 있을 가망이 높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라고 보는 경주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뉴돌콩, 6번마 트리스탄 왕자, 5번마 마이티닉, 그리고 복병마로 9번마 빅블레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구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란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재미있는 구도의 편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약간은 좀 혼전 구도의 편성입니다. 인기마는 있는데 그 인기마들이 나름의 좀 단점들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1400m라는 경주에서 전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따라서 많이 승부가 좌우될 수 있는 경주로 보여집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마필은 2번마 케레르, 4번마 러브카우걸, 6번마 라운티모스, 7번마 스트렝스, 8번마 골든 젯팟, 9번마 미스터 파워입니다. 이렇게 지금 6마필을 지금 보고 있는데, 자, 일단 이 중에서 이 4번마 러브카우걸과 7번마 스트렝스가 초반에 좀 선행 경합을 할 가망이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의 특징이 경합 상황이 벌어지면 1400을 버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7번마 스트렝스는 제가 나올 때마다 추천을 좀 많이 했었던 마필이고, 기본 순발력은 분명히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경합 상황에서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직전 경주 코지 기수가 기승을 하고 스타트가 잘 안 됐죠. 근데 이게 의도적으로 스타트가 잘 안 된 건지,
아니면 마필의 습성을 바꾸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스타트가 잘 안 되면서 이 스트렝스는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왜 이렇게 뛰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판 치고 올라오는 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그러면서 3착에 성공을 했는데 좀 아쉽죠. 선행을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인데, 자, 빅투아르 기수가 나옵니다. 그럼 빅투아르 기수는 과연 이 마필을 어떻게 갈 것이냐인데, 저는 선행 가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7번마 스트렝스가 선행을 가는데 이 정도의 스피드를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4번마 러브카우 거리거든요. 근데 만약에 스트렝스가 직전 경주에처럼 따라가는 전개로 바뀌어버리면 러브카우 거리의 전개가 너무 좋아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좀 편안한 선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힘 한 배를 할 수 있는 선행 승부가 된다면 막판까지도 버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전개가 돼버리면 솔직히 제 예상은 틀립니다. 근데 저는 이 두 마필이 치열하게 앞선에서 싸울 거다. 여기에 5번마 미르 포인트도 이역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도 순발력은 만만치 않은 마필이거든요. 그럼 세 마필이 막 치열하게 싸움을 하게 되면 1400m 경주 거리의 특성상 그리고 선입권 쪽에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마필들이 많다 보니까 1400에서 앞선의 마필들이 다 무너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마 러브카우거리나 7번마 스트렝스는 과연 어떤 전개가 나올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경합 상황의 전개가 나오면 두 마필 다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8번마 골든 잭팟이 지금 순군전에 나왔습니다. 3번을 나와서 2번의 우승을 한 아직까지는 경험이 많지 않은 보여줄 걸음이 더 있는 마필인데 기본적인 순발력과 막판 탄력을 좀 갖고 있는 마필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에 이점을 안고 있고 조금은 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이제 3세 마필이죠. 3세 마필치고는 전적이 상당히 짧은 겁니다. 이제 내년에 바로 4세가 되는데 이젠 아낄 게 없는 거죠. 승군전에 부담 중량도 약해졌다. 그리고 상대도 어쨌든 해볼 만한 상대를 만났다라고 한다면 저는 선의권 전개 속에서 앞선의 마필들을 좀 압박하는 전개를 가게 되면 막판 탄력을 볼 수 있는 마필이고, 자, 9번만 미스터 파워는 미스터 크로우의 자마입니다. 이 빅스의 자마와 미스터 크로우의 자마는 향후에도 좀 잘 지켜보셔야 될 마필들인데 이제 점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고 있죠. 역시 이 마필도 지금 승군전에 나와 있는데 골든 잭팟과 마찬가지로 앞뒤가 다 되는 전개에 이점을 안고 있는 마필입니다. 물론 임팩트 면에 있어서는 골든 잭팟보다 좀 덜하긴 하지만 경주 경험도 많이 갖고 있는 마필이고 서서히 힘이 차고 있다. 이런 면에서는 좀 유리한 전개가 가능한 마필로 보여지고요.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있는 이 2번마 캐레르는 조금은 전개 자체가 좀 오리무중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앞선을 갈 때도 있고요. 따라가는 전개를 할 때도 있는데 저는 이번 경주에서는 이 문정균 기수가 좀 꾹 참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행 경합 또는 앞선에 막 붙여서 초반에 막 앞선을 나가려고 하는 전개를 하게 되면 초반에 무리할 수밖에 없는 편성입니다. 왜냐하면 발빠른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초반에 무리해서 힘을 빼는 것보다는 차분하게 게이트에 이점을 안고 최적의 전개를 한다는 생각으로 차분하게 따라가게 되면 막판 한 번의 기회는 나올 수 있고 막판 탄력은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여기에 이 6번마 라운티모스가 직전 경주 우승을 하면서 이제 가능성을 보였던 마필인데 부담 중량이 많이 높아질 거에 대비해서 이제 감량 기수인 김성현 기수로 기수를 교체했습니다. 자, 김성현 기수가 기승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솔직히 믿음은 좀 떨어지는데 이 마필도 지금 보면 좀 변화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앞뒤가 다르는 역시 전기에 이점이 있는 마필. 이 1400m 경주 거리가 앞뒤가 다 되는 어느 정도의 밸런스를 맞추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전개가 상당히 좀 유리하게 나오는 그런 편성입니다. 극단적인 선행마나 극단적인 추임마보다는 좀 어느 정도의 순발력도 갖고 있고 뒷심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마필들한테 유리한 게 2400m 경주 거리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이 6번마 라운티모스의 전개도 좀 나와질 수는 있는데, 자, 직전 경주 정도의 모습 정도만 보일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주는 전체적으로
앞선의 전개를 할 수 있는 마필들이 조금은 어려운 전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편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8번마 골든 제팟, 9번마 미스터 파워, 2번마 케레르, 그리고 복병마로 6번마 라운티모스,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0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400m 전체 11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1마필의 마필들, 그러니까 현군의 마필도 있고 이제 승군전을 치르는 그런 마필들도 존재를 하는데, 승군전에 나서는 신마들의 전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정체기를 보이고 있는 마필들보다는 오히려 승군전을 받는 마필들한테 좀 더 눈길이 가는 경주고요. 여기에 나오는 마필들 중에서 인기권에 들어가지 않은 마필들이 웬만한 편성에 나갔다면 다 인기권의 마필들이 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 지금 이 경주에 나오는 11마필 자체에서는 어느 정도 능력 차이가 조금은 나 있는 그런 경주긴 하지만 그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인기 쪽에서 조금 떨어지는 마필들도 아예 안 되는 마필들이냐면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편성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인기를 끌 수 있는 두 마필, 이 마이티 네오와 탑티어, 이 두 마필이 아마 인기 1, 2위를 다툴 가망이 높은데 두 마필의 습성이 조금 부딪힌다라는 거죠. 둘 다 선행승부입니다. 거기에 외곽 게이트 1400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불리한 요소는 안고 있는데 과연 이런 불리한 점을 능력으로 커버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승부의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10번만 마이티 네오는 직전 과천시장배 경주에서 인기 1위 마필이었습니다. 막판까지 끈질기게 싸움을 했던 마필인데 어쨌든 순발력도 있고 근성도 갖고 있는 발전 기대치 있는 마필에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했기 때문에 많은 인기를 누릴 것 같고, 외곽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 1400m에서도 경주거리 경험을 갖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이 11번마 탑티어는 조교 모습이 너무 좋았던 마필이죠. 데뷔전에서 제가 강하게 추천을 했었던 마필이고, 그 다음 경주에서는 뭐 거의 여유였죠. 여유 있게 들어왔던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승군전에 나왔는데 아마 이 탑티어 입장에서는 이번 경주가 과연 이 마필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마필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마필이 될 건지를 가늠하는 가늠자가 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강자와 붙은 경주입니다. 그러니까 이 탑티어가 싸웠던 두 번의 경주가 편성 자체가 막 약했던 경주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강한 편성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어색한 그런 마필들과 싸웠거든요. 거기에 외곽 게이트에 있기 때문에 과연 초반 승부를 어떻게 갈 것이냐인데, 이 탑티어는 꼭 선행만 고집하는 그런 마필은 아닙니다. 따라가는 전개도 가능하고 근성도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어쨌든 성장 가능성은 좀 많이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여기에 8번마 마이티 짱, 전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최근에 좀 상승세를 타고 있고, 직전 코지 기수가 3착을 하긴 했는데 조금은 아쉬웠죠. 근데 다시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필을 알고 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직전 경주보다는 나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마필이 8번마 마이티 짱이고요. 여기에 승부전에 나선 두 마필 6번마 우왕룡이나 7번마 콩나물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웬만한 편성에 나오면 가능성을 갖고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승군전에 상대가 조금은 강해진 그런 느낌이고, 이번 경주에 나오는 인기마들이 순발력도 있을 뿐더러 뒷심도 갖고 있죠. 근데 이 우왕룡이라는 마필은 기본 순발력은 있지만 뒤에서 올라오는 마필이고, 7번마 콩나물은 좀 앞선을 가야 되는데 전개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감량 이점이 좋고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좀 강하게 선두권을 노릴 것으로는 보이는데 외곽의 마필들이 만만치가 않은 거죠. 제가 이번 경주 최대 복병으로 보는 마필은 이 4번마 봉화스테이입니다.
장기 휴양이죠. 34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경주 감각이 회복이 됐을까가 문제이긴 한데 휴양 전 두 경주에서는 전개를 상당히 잘 탄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은 전천후 마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떤 전개가, 그러니까 어떤 편성에 가도 자기만의 전개를 탈 수 있는 마필입니다. 앞뒤가 다 되는 걸음을 갖고 있고 주행 심사 모습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필 자체의 컨디션 자체는 어느 정도 좀 살아난 것 같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주 감각 회복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해 보이는 경주입니다. 자, 어쨌든 내년에 혼합군, 그러니까 외산마의 판도를 좀 미리 알아볼 수 있는 그런 경주 편성이 아닐까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10번마 마이티네오, 11번마 탑티어, 8번마 마이티짱, 그리고 복병마로 4번마 봉화스테이,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하는데, 이왕이면 4번마 봉화스테이 휴양 복귀 전이긴 하지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 자, 서울 11경주입니다. 2등급 연령 오픈 핸디캡 1200m 전체란 마필이 출전을 하고 있는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자, 지난주 경마와 이번 주 경마 편성을 이렇게 보시면 아마 확연하게 차이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난주 경마는 각 마방에서 좀 좋은 말들을 좀 아꼈죠. 아꼈고, 이번 주에는 상당히 마방의 대표마라고 할 수 있는 마필들을 대거 출전들을 시키다 보니까 편성 자체도 빡빡하지만 되게 재밌는 편성이 많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뭐 배당판이 열리면 인기 많은 결론이 나겠죠. 하지만 마필의 능력 차이들이 그렇게 크냐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일단 기본적으로 1200m 단거리라는 이 점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고, 오히려 막 앞선에서 뭉쳐서 이제 전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면 느닷없는 마필들이 뒤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번 경주는 좀 능력을 동반한 인기마들이 조금은 선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단점들은 좀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번 경주에서 좀 재밌게 보는 마필이 2번마 거센반격하고 3번마 영광의 월드입니다. 자, 이 두 마필이 직전 경주에 다 우승을 한 마필이죠. 네. 이 2번마 거센반격은 기본적인 순발력과 근성, 좀 끈끈함을 갖고 있고 경주의 흐름에 맞게 마필이 움직이는 마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계속해서 승승장구를 하고는 있는데, 아주 강자다, 뭐 대상 경주까지 출전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있는 마필은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적에 비해서는 너무 높게 평가하면 안 되는 그런 마필이긴 하지만, 일단 전개의 이점은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일반 경주에서는 언제든 한 발을 쓸 수 있는 마필입니다. 다만 직전 경주에 비해서 부담 중량이 3kg 올라갔다라는 거, 이 점은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필이 지금 순발력이 좋은 마필은 맞아요. 그리고 웬만한 편성에서 선행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경주는 선행을 가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게이트 쪽에 1번마 강남 불청객도 있고요. 5번마 차돌다이아도 상당히 발이 빠르고 6번마 퓨리오사도 역시 선행 승부를 하는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대거 포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은 거죠. 그랬을 때 과연 이 부담 중량이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이냐고. 자, 3번마 영광의 월드도 거센 반격과 같은 의미입니다.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근데 이 두 마필이 갖고 있는 기본 능력은 쉽게 무시를 못하죠. 여기에 기본 능력으로 저는 제일 앞서 있는 마필이 7번마 미라클 한강입니다. 자, 근데 이번에 기수가 마이야 기수인데, 마이야 기수가 못한다는 뜻은 아니고, 적어도 이 정도 급의 마필이 되면 적임 기수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 미라클 한강은 뭐 문세영 기수가 주로 타다가 직전에는 이제 최범현 기수가 기승을 했는데, 문세영 기수가 거센 반격을 갔습니다.
뭐 좋은 마필들은 뭐 많이 타는 기수니까 어쩔 수가 없는데 좋은 마필이 같이 나오게 되면 자, 그 점이 조금 아쉬운데 이 7번마 미러클 한강은 어쨌든 근성을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임팩트가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러클 한강은 물론 뭐 2등급까지 왔으니까 많이 온 거죠. 근데 거의 저는 이 마필은 대상경주급 마필이라고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일반 경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선택은 괜찮은 것 같아요. 괜히 대상경주 나가서 말 망가지는 것보다는 일반 경주에서 착실히 상금벌이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4번마 더 플레이어가 직전 경주의 연승이 깨지면서 이제 아쉬운 3착을 했는데 직전 경주 승분전에서 3착을 했다. 아, 이거는 상당히 호성적을 거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때 영광의 월드 미러클 한강과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에 비해서 거의 착차 없이 들어온 경주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영광의 월드는 3.5의 부담 중량이 올라갔다라는 거고 미라클 한강은 1.5가 올라갔는데 더 플레이어는 1kg가 올라갔다. 그러면 경주 조건 자체로 봤을 때는 4번마 더 플레이어의 경주 조건이 더 좋아진 그런 경주 조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수들이 조금 작용을 하고 있고 이 이외에도 뭐 6번 마필이오자가 최근 계속해서 앞선 전개를 하면서 인기권의 마필이었는데 지금 2주 만에 출전 2등급 마필인데 2주 만에 출전을 했다. 이 점은 조금 마음에 걸리고요. 1번마 강남 불청객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행심사를 받고 나오는데 능력 부진이 나왔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2000m 장거리를 가니까 마필 전혀 힘을 쓰지를 못했는데 이 마필이 단거리에서도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이고 그리고 1800m까지는 꾸준히 뛰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2000m 경주에서는 너무 쉽게 무너져 버렸죠. 인기 1위 마필이었는데 그래서 다시 주행심사를 받고 지금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기본적인 순발력의 1번 게이트 김용근 기수니까 어느 정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 저는 상대가 좀 만만치 않아졌기 때문에 특히 1200m 단거리에서 일반마 강남 불청객이 선행을 가도 손쉬운 선행은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본다면 좀 어려운 전개가 될 가망이 높고요. 10번마 동진최강도 상당히 그 막판 근성은 좋은 마필인데 최근에 조금 뭐 이렇다 할 모습을 좀 보이지 못하고 있고 출주 주기가 지금 들쭉날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2주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마필이 만약에 정상적으로 출주 주기를 갖고 갔다면 저는 당연히 이 마필은 1등급에서 노는 마필이다. 그리고 대상경주까지도 가능한 마필이다까지 생각을 했던 마필인데 좀 아쉬운 마필입니다. 근데 지금 1200에 나왔습니다. 물론 휴양 복귀전이기 때문에 무리를 안 하려고 거의 지금 1년 만에 나온 셈이죠. 작년 12월 25일 날 출전을 했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때가 크리스마스 특별 경주였나요? 한해 출전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거의 1년 만에 지금 출전을 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마필들 중에서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마필입니다. 자, 그리고 뭐 그 이외의 마필들 뭐 YT 칩이라든가 라운드 제트 뭐 라운 아메리칸도 솔직히 전기에 따라서는 한 발을 노릴 수 있는 마필이다 보니까 이번 경주도 저는 이제 추천 자체를 인기마로 추천을 할 건데 좀 의외성도 좀 내포를 하고 있다. 항상 1, 2등급의 단거리 1200, 1400은 의외의 변수가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의외의 변수라는 게 복승식보다는 삼복에서 많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하나의 승부의 세계인데 3착을 할 바에는 아예 4착으로 승부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주 마번을 정리하면요. 저는 입상 가능마로 2번마 거센반경, 7번마 미러클 한강, 4번마 더 플레이어, 그리고 복병마로 3번마 영광의 월드 이 네 마필의 선전을 기대해보는 편성입니다.